예, 2023년 부동산 주택과세금 양도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750만 제2국민의 양도상속 증여 등기 절차에 이르기까지 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알기 쉬운 생활과세금 책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책자는 QR코드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오늘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QR코드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저희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국세동의 자원봉사단, 저는 단장을 맡고 있고 세무법인 청명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는 황선희 세무사입니다. 우리 국세동의 자원봉사단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부터 무료 절세 특강을 2만 명 넘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동호회는 우리 국세 업무를 해오면서 쌓은 세법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알기 쉬운 생활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 저와 같이 200명 세무사들이 자원봉사단으로 절세 특강 세무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금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우리 65세 이상 대한노인의 중앙회 910만 회원분들과 또 750만 제2국민들에게 유튜브 절세 특강을 통해서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한노인중앙회 무주회원연수원 전국 6만 8천여 개 경로당 회장님들이 연수를 받을 때 작년 9월부터 양도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절세 특강을 하고 있고, 공무원 연금공단 찾아가는 생활강좌 그동안에 하다 코로나로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곳에서 저희들이 절세 특강을 해서 여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1편에서는 상속세 절세 전략 제가 강의를 하고, 2편에서는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3편에서는 양도세 절세 전략을 이용현 세무사가, 취득세와 종합부동세 이용현 세무사가 강의를 하고, 5편에서는 제2국민 최현덕 세무사, 부동산 등기 절차는 신천수 법무사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으로는 상속세자는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하느냐, 또 배우자가 유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틀려지는가, 직접 여러분들께서 상속세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상속재산 어디에 있나 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절세방을 말씀드립니다. 증여세 또한 자녀에게 전세자금 2억 정도 주고 싶은데 줘도 세금이 없나요?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또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부담 예상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인 여러분들께서는 세법을 떠나서 평상시에 생활과 세금이거든요. 평상시에 꼭 이 정도는 알아야 상속세, 증여세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국세동의 홈페이지로 가셔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가 있게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 두 번째 시간에는 양도세, 이용현 세무사가 취득세, 종부세, 절세 전략, 제2국민 상속세, 양도세는 최현덕 세무사가, 제2국민들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을 때 등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시고 있는데, 이 강의만 들으시면은 국내에 귀국을 안 해도 등기가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강의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에 강의한 것도 꼭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병의원
세무전략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국세동의 홈페이지 와서 보시고, 또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책자가 필요할 걸로 이렇게 책도 전자북으로 보실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주택과 국세청 책자도 국세동의 홈페이지에 가서 다 하나하나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속세 절세 전략. 우선 용어부터 이해를 하도록, 상속 개시는 뭐냐?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신고일이 아니고 선고일.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얘기한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쪽에 얘기는 비상속인 중에서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이 되는 거죠. 비상속인이라고 한다면은 손자, 외손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 내용을 제가 강의하면서 강의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기 쉬운 생활세금 밑에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면은 요 생활과 세금 책자, 요 책자를 가서 요 페이지에 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책을 같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가 크겠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는, 상속세는 사망 또는 실종으로 재산이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를 내는 세금을 말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증여세는 생전에, 그죠?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대습상속은 상속인, 자녀나 이렇게 배우자가 먼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때 그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의 그 지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다시 대습된다. 그래서 대습상속이라 한다. 자, 그러면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의 절세 방법은 바로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 최고 30억 원까지 한도에서 공제를 해준다. 자,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은 1.5다. 여기서 1.5라는 의미는 자녀는 1이에요. 자녀의 1. 그래서 자녀는 1이다. 장남, 장녀, 뭐 이렇게 1씩 주고 배우자는 1.5를 주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1이고, 자, 배우자 지분 1.5. 1.5 더하기 1은 2.5죠. 2.5분의 1.5가 바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일괄공제는 5억인데, 기초공제 뭐 이렇게 자녀공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5억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일괄로 공제를 해주겠다. 일괄로 공제해준다. 그러면은 5억 원 플러스 배우자 공제 5억 원 하면은 10억 원이 되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그래서 상속세의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금융상속공제 2천만 원까지는 전액이에요. 그게 돌아가신 분이 예금이나 이렇게 2천만 원이 안 되더라. 그럼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순금융자산, 순금융자산가액의 20%,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이면은 20% 2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그 얘기예요. 8억에 대해서 상속재산세를 내게 되고. 근데 2억 원 한도에서 하죠. 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효녀가 동거봉양회로 하는데 10년 이상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6억 원 한도에서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50%의 상속세를 내시는 분이라고 가정한다라면은 6억 원 곱하기 50%에 3억 원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동거봉양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상속재산 포함되는 재산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돈으로 계산 가능한 사망 당시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회원권, 골통품. 여기서 볼까요?
자,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주자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국내에 있는 재산 플러스 모든 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재산입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를 거주자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비거주자를 가리켜서 재외 국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미국에 이민 가신 분이에요. 그걸 비거주라고 하는데 그때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시고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된 보험금, 받는 보험금, 퇴직금, 또 사망 전에 일출한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이렇게 상속세를 내야 되고 사망일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또 5년 이내는 비상속인의 사전 증여한 재산 가액을 포함한다. 상속인 아까 말씀드렸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를 얘기하고 이분들한테 사전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10년 이내 거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비상속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비상속인은 손자, 외손자,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한테는 5년 이내 사전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받는 게 유리한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시가의 개념은 내가 그 상속재산을 팔았다. 그럼 그 자체가 시가가 되는데 아니고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보면은 틀림없이 감정가를 받아서 제대한도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걸 저런 걸 볼 때는 기준시가로 간다. 내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나올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밸류 쇼핑을 검색하고 그러면 이 자료들이 다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실거래 매매 사례가가 28건을 제공한 거예요. 강동과 암사동 아파트를 조회했는데 이게 매매 사례가 2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0억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여기 20억 원으로 가는 거예요. 양도 과세 가격이 20억 원이 되겠죠. 이거를 구분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배우자가 이 아파트를 10억 원씩 공동명의로 한 경우, 또 제외 국민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장례 비용은 우리나라에 거주한 분들은 다 해주는데 비거주자 제외 국민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납부할세액은 1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억 800만 원, 없는 경우는 4억 2,300만 원, 또 공동명의를 했더만 8,500만 원으로 줄고 또 비거주자 제외국민은 5억 4,300만 원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가지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계산부터 하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모색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이 밸류 쇼핑에 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이 아파트를 조회를 하게 되면은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는 또 뭘 계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나 또는 재산세를 얼마나 내나 해서 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고 이 사이트 이용 안 하고 안 나오는 것은 그냥 시가를 여기다 갖다 넣어놓고 계산을 해보면은 상속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세 부담 예상세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료는 두 번째 시간에 강의하는 이용현 세무사가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건데, 자, 보세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했어요. 재산 가액이 10억 500이에요. 그 500을 왜 얘기했느냐면은, 장례 비용은, 무조건 5억 500만 원까지는 공제해줘요. 증빙,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이런 게 있으면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없어도 500만 원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장례 비용이. 그래서 500만 원을 넣은 거고 10억 500만 원. 500만 원일 때는 상속세가 없어요. 하나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니까. 그죠?
또 취득세는 3,200만 원을 내야 된다. 여기서 110억이다 보니까 30억의 세금을 낸다. 여기 한번 볼게요. 110억 똑같은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49억 9천만 원을 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표를 보고 내가 대략 어디까지 어디에 위치한 부모님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이 표만 가지고서도 상속세가 얼마, 취득세가 얼마까지 나올 건가를 꼭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상속 개시 전에 고액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 2년 이내는 5억 원 이상이 어디에 썼는지를 모른다. 이런 경우는 이게 간단하게 강의만 듣고서는 안 되고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또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부담한 경우, 아주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부동산이 그냥 금고에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해서 10년 이내 거는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도 많이 낸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부모님께서 직접 같이, 자녀와 같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상속세를 얼마나 낼 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한번 상속세 납부 계산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대강 흐름을 설명드릴게요. 총 상속재산과 말씀드렸어요. 예금, 주택, 부동산, 보험금, 신탁금, 퇴직금. 그러면 빼주는 게 있어요. 불산이에요. 금양이면 모토, 이렇게 출자한 거. 이런 걸 빼주는 거고. 다음에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거. 세금도 있겠지만,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빼준다는 거예요.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빼주고, 그다음에 사인채무를 또 빼줘요. 사인채무를 빼준다. 이런 것도 세무사와 상담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사전증여는 상속개시 10년 이내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또 상속개시, 상속세 조사 시에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은행 계좌를 입출금을 줘야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 부동산을 팔고 5억이 예금이 됐다. 그럼 이런 거를 상당히 조심해서 사전 증여를 했다면은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한다. 10년 이내 그 통장을 상속세 조사, 상속세는 세무서에서 무조건 조사를 하고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상속세 신고를 제가 의뢰해서 받다 보니까 이런 경우 세금 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후억 아파트짜리를 상속세는 얼마나 나갈까? 이분은 2억 원이 임대보증금이 있어서 임대보증금 빼준다고 했죠. 그럼 9억인데 배우자가 없어요. 그럼 5억을 또 빼주겠죠. 그래서 9억에서 2억 빼고 5억 빼고 7억을 빼죠. 2억 원의 상속세는 3천만 원을 내더라. 그럼 미리 알았더라면은 임대보증금 2억이 아니고 4억으로 올렸더라면은 상속세는 하나도 없을 거다. 또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속공제 말씀드렸죠. 이런 공제를 한 다음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고,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은 바로 산출세액,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상속세, 증여세, 세율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 저 계산됐죠? 과세표준에 1억 원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30억 초과는 무려 50%나 된다. 그럼 단순하게 계산된 과세표준을 가지고 단순하게 5억이다 가정할까요? 5억이다 가정하면은 5억 곱하기 20% 차감 1,00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 초과가 20%이기 때문에 30억 초과는 50% 곱하기 4억 6천을 차감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실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해서 나온 게 50억이었어요. 50억은 어디예요? 여기 곱하기 50%니까 50% 곱하고 4,600만 원을 빼준다. 그죠? 빼주니까 세금은 20억 4천만 원이 나온다. 피상속인 기준이고 증여세는 추정자 기준이다.
상속세는 과세필준할 때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한다. 그래서 유산과세형이라 하고, 증여세는 수종자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가에서 빼준다. 그럼 한번 볼까요?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인정하나요?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주택임대 두 채가 한 채까지는 9억 초과나 9억 초과일 때는 어떻게 한다? 임대료 월세를 받고 있으면은 주택임대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주택자는 9억 초과 아니래도 월세를 받고 있으면 세금을 낸다. 그럼 여기서 주택임대료에 대해서는 월세를 안 받고 전세보증금으로 돌렸을 적에 이런 소득세도 납부 안 해도 되고, 더불어서 상속세 낼 적에 전세보증금으로 차감해 주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채무로 상속가액에서 상속세 절감 효과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다 전세 10억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요. 했더니만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가정했을 때 상속세 절감 효과가 10억에 50%니까, 그러니까 5억의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히 절세 효과가 크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강의만 듣고 의사적으로는 절대적으로 큰 무리다. 세무사와 꼭 상담해라. 특히 재산이 많을수록 세무사와 미래의 상속세를 대비해서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뭔지 모르죠. 어떻게 찾느냐면은 여기 다 내용이 돼 있고, 교재를 보면 되겠고, 여기 알기 쉬운 생활과세금 66에서 68페이지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종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대로 보시면 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국세동의 홈페이지를 위해서 전자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제 볼게요. 이제 상속세 절세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우선 부모님의 상속 재산부터 파악을 해요. 두 번째, 부모님의 연령,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언제 돌아가실까? 그죠? 그래서 사전정의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절세 방안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세금 기호를 또 수정하는 거예요. 미리 했다가 여차하면은 부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얼마 못 살리시겠다. 그럼 또 계획을 수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상속인간 재산 분배를 해서 사전정의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돼. 안 그러면은 상속 끝나고 또 현재 간에 또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 또 피상속인 이렇게 모여서 미리 사전정의 계획을 수립한다. 납부세금을 미리 하고, 또 병원비, 간병인비는 피상속인 부담해라. 장례비용은 증빙서류를 꼭 갚으면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도 하라 한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동한다고 해서 또 이 상속재산을 배우자한테만 다 갖다 보면은 오히려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다음에 또 더 많이 내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제도 30억 안도 가압상속공제 활용, 사전증여,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전증여를 해서 상속세를 줄인다. 가압상속공제는 참 복잡합니다. 꼭 세무사하고 해당이 되시는 분은 컨설팅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세법이 개정됐는데 20억에서 200억에서 300억까지, 최고 600억, 30년 이상을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최고 600억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영농상속공제, 영농, 양축, 양호, 양림을 필요한 자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어요. 8년간만 지시면 된다. 여기서 8년간, 여기는 10년 이상 기업을 해야 되지만 8년간 직접 계속 영농에 종사했다. 그러면 다시 그 영농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녀가 다시 영농하는 거죠. 얼마다? 30억까지 공제가 된다. 알기 쉬운 세금 교실 책자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순위 한번 볼게요.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1순위. 근데 직계 비속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으로 간다. 직계 존속 배우자가 되고, 이분들이 다 없을 때는 형제자매가 되는데,
직계 친숙도, 직계 비숙도 없을 때는,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세 재산 분할은 유언 상속이 최고 우선이다. 유언 상속이 최고 우선이다. 협의 분할 상속인데 이때 법정 상속이죠. 협의 분할이니까 법정 상속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협의 분할은 땅은 누가 가질까? 부동산은 누가 갖고, 집은 누가 갖고, 현금은 누가 갖고, 이런 것도 협의 분할 과정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가 꼭 세무사와 컨설팅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어머니도 바로 1, 2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머니 앞으로 많이 부동산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상속세를 또 내는 경우, 물론 이제 좀 공제해 주는 건 있지만, 이제 취득세는 무조건 한 번 더 내게 돼 있죠. 그래서 현금을 가급적이면은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을 그 부동산을 가급적이면 어머니한테 드리고, 또 그 상속세, 어머니가 현금을 받은 그 자금을 가지고 상속세를 또 납부하셔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 분할 상속을 할 때는 미리 세무사하고 꼭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기 바라는 얘기고, 법정 상속 지분은 그래서 세 번째로 순서가 된다. 이렇게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사전 증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 증여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증여하는 목적이, 상속세는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무조건 상속을 받게 되니까. 누가 얼마를 가질 건가, 상속의 협의 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분배를 할 건가, 이런 것은 있겠지만, 증여세는 목적을 얘기해야 돼요. 목적을. 세무 상담할 적에 세무사한테 왜 내가 사전 증여를 해야 된다. 보면은 증여를 하려고 보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5억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사전 증여를 하겠대요. 3억짜리 아파트 부동산을. 그 이유가 있어요. 형제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큰딸한테만 그거를 사전 증여를 해서 큰딸한테 주겠다. 그럼 유언 상속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또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유류분 청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먼저 세무사하고 상담할 때는 이래서 이런 목적 하에 사전 증여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컨설팅을 하셔야 한다. 용어 해석 잠깐 볼게요.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이다. 현금은 계좌에 입금된 날이에요. 증여자는 생존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에요. 수증자는 받는 사람이고, 이런 용어가 얘기를 드리고, 납세지 신고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인데,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달에 3월 30일 날, 3월 5일 날, 3월 20일 날 증여를 했다. 3월 20일 날 증여했다. 그럼 3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된다. 또 신고 전에 바꾸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했다가 난 증여 안 할게. 그래서 3개월 내에도 다시 증여를 취소하면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된다. 3개월 이내에 그 신고 기한 전에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납세지는 수증자 조수지예요. 납세지는 수증자 접수된다. 그래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가 된다. 참고하시고,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19세 미만 2천만 원. 네, 이게 보면은 5천만 원, 올해 5천만 원 주고 내년에 5천만 원. 그래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이내에 합쳐서 그런 거예요. 10년 이내. 합산해서 10년 단위로 5천만 원씩 공제를 해준다.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2억 원 정도 주고 싶어요. 세금이 얼마나 될까? 2천만 원 정도 증여세가 얼마가? 5천만 원 공제해 준다겠죠? 20%? 1천만 원 공제해서 2천만 원이다. 그래서 세율은 표는 여기 있고,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빌려줬어. 부모님이. 아니면 전세자금이 아니라 주택 취득자금도 빌려준다. 과세 대상인가요? 답은 2억 1,7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단지 부모 자식 간의 채무는 소비대차 계약, 차용증이죠. 또 송금은 꼭 계좌로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꼭 세무사하고 컨설팅 받아서 하시기 바라고. 자금출처 조사는 어떤 경우에 받느냐. 그것은 직접 나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냥 상식적이죠.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느냐?
그럼 자금 출자를 제시하지 못하면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리고 또 결혼할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과세 대상이냐? 그냥 사회 통념상,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자기 거다, 내 거다 범위 내에서 축의금, 부의금은 증여세가 되지 않지만 이건 부모님을 보고 출제된 축의금이다. 이럴 때는 따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이렇게 증여세 얼마 나오나? 수증자가 배우자예요.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6억을 증여했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죠. 얼마를 내가 증여하고 싶다. 16억을 했어요. 2억 3,200만 원을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많은 분은 뭐라고 했어요? 배우자한테 6억을 할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20억짜리다 공동명의로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상당히 줄이는 거예요. 수증자가 자녀예요. 19세 이상일 때는 1,000만 원까지, 1억일 때는 5천만 원 공제를 받고 485만 원을 낸다. 11억을 줬더니만 5천만 원 공제받고 2억 5,200만 원 세금 낸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상속 재산 가액이 많은 분들은 50억 넘다. 그러면 사전증여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배우자, 자녀, 손자녀,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수증자가 손자녀예요. 이렇게 19세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 원까지는 없죠. 세금이 공제하고 30% 이제 손자한테 줄 때는 30% 할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30만 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19세 미만일 때는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하는데 이것도 이용현 세무사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자, 사전증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손자, 외손자 분산해야지 최고의 절세를 할 수 있다. 그 첫째 이유가 증여세는 누진세로 수증자를 별로 한다. 수증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주고 싶으면은 한 사람한테만 주면은 30% 세금을 먹겠죠. 과세표현이 5억이 잡히니까. 근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증자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5명한테 주면은 과세표준은 1억씩 잡혀서 10%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분산해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증여 공제는 예를 들어서 장남 한 사람한테 5억을 줬다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못 받는데 이걸 배우자, 여러 아들, 딸, 손자 이렇게 분산하면은 5명한테 5천만 원씩이면 2억 5천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산하면은, 사전증여를 통해서 할 적에 상속세도 줄이면서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분산해. 하나 예를 들게요. 부모님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화가 왔어요. 딸에게. 내가 2억 원을 너한테 줄 테니까 전화가 왔어요. 분산증여인데, 증여재산 공제, 뭐 이렇게 주게 돼 있죠. 근데 갑씨는 본인 통장을 2억 원을 다 받았어요. 1,940만 원을 세금을 내게 돼요. 을씨는 이걸 알고 어떻게 했다? 자녀 2명, 성년이에요. 성년 19세 이상, 자녀 2명. 할머니, 부모님으로 입장에서는 외손자겠죠. 5천만 원 공제받고 남편은 1,000만 원 공제, 기타 친족이라 1억 6천에서 360만 원 냈어요. 세금 차이가 얼마나 되죠? 무려 1,500만 원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분산증여를 하셔라. 자, 오늘 강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국세동의 홈페이지에 가서 자원봉사단 메뉴에 절세 특강 동영상을 오늘 강의한 거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양도세, 소득세 오늘 강의한 거 이용현 세무사 올라가 있고, 또 재국민 상속 양도세는 최원덕 세무사, 부동산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신천수 법무사, 또 작년에 강의한 것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병의원 하시는 분들도 강의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은 꼭 비전문가, 세무사가 아닌 사람은 다 비전문가로 보시면 돼요. 그분들하고 상담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양도하려는데 부동산 중개사 하시는 분한테는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그에 대한 상담만 하고 세금 상담은 세무사한테 해야 정확한 절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세무상대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어디가 치과가 아닌 곳에 하는 것과 같고 수박을 겉만 고르는 것과 보고 고르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 상담은 필히 꼭 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셔라. 전국에 14,000명 세무사와 또 국세동호가 세무사 7,000명이 지금 우리 여러분의 세금 도우미가 되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시고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만 듣고 모든 걸 결정하시기는 참 많은 애로점이나 이런 게 좀 많으실 거고, 알기 쉬운 생활세금 교재 오늘 강의 내용도 실무 위주로 작성된 내용으로서 이 개정세법, 특히 세법은 아주 수시로 이렇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항도 있을 수가 있기에 절세 참고 자료만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정확한 세법을 규정을 검토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보시면서 발간도서 전 세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 보실 수 있고 여기 또 보면은 유튜브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듣게 하시고 오늘 뭐 듣고 책자 보는 거 다 무료로 우리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절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